네, 이제 그 그룹 바이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올 건데, 항공편에 대한 데이터이고,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셋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그 데이터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인포를 해보면은 여기에는 일단 우리가 뭐 변수들이 좀 더럽게 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러한 이제 그 문자열로 저장된 게 이제 3개 정도 라인이 보이는데 다 문자열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어서 예를 들었고 음, 요거라든가 요거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다 깔끔하게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숫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요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룹핑을 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할 건데 우선 이 그룹 바이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살펴봤죠. 이 그룹 바이라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여러 개의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누는 기능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단독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룹 바이 연산이 이제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고 보통은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별로 어떠한 연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 단계로서 그룹 바이를 많이 씁니다. 음,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거는 그룹을 나누고 그룹별로 어떠한 변수의 평균을 구했었죠. 2치 그룹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어떠한 변수에 이제 연산을 하는 이제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우선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문자열이 이제 되어가는 게 요게 이제 문자열인데 요게 이제 항공사죠. 그래서 항공사별로 뭔가 내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게 되면은 항공사별로 데이터 프레임이 나누어져서 항공사 숫자만큼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에 항공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러면 이 유니크한 항공사들이 나오게 되고 요거에 이제 랭스는 이제 14가 되니까 14개 이제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나눠지죠. 요렇게 해도 되고요. 어, 이게 지금 14개의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누어진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 이거를 이제 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나누어진 상태인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저장을 하고요. 이러한 이제 변수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 변수는 그러니까 얘 자체도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니까 여기에도 어떠한 이 탭을 누르고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룹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하면은 AA라는 그룹, AA는 여기 있는 DF의 에어라인, 여기에 있는 AA라는 에어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AA라는 항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쭉 있고 또 다른 애들도 쭉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개의 그룹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키를 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각 항공사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AA에 해당되는 AA에 해당되는 그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에어라인이 이제 AA인 것만 쭉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AS인 것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잘 나누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든 이제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싶다면은 음,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주면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뭐 AS에 대응하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쵸? 요것도 AS고 왜 다 AS지? 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A에 대응하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 AS에 대응하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B6에 대응하는 뭐 이러한 서브 데이터 프레임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룹 바이가 단독으로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일단 단독으로 쓰게 된다면 이렇게 그 어떠한 그 데이터 프레임이 기준에 따라 갖고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일단 나누어져 있는 상태까지 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나누어진 상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룹 파일을 이제 쓰고 또 연산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룹 파일,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집계 함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예제는 그 항공사 에어라인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있는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인포로 볼까? 요런 변수가 있어요. 요 변수가 이제 뭔지 이제 살펴보면은 어떠한 그 플롯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공사별로 그 뭐 지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지연 출발을 하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그 지금은 옵저베이션별로 지원된 게 이제 쭉 있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항공사별로 묶어가지고 각 항공사별로 이제 지각을 가장 이제 많이 한 그러한 항공사는 어디인지 뭐 예를 들어 요런 걸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항공사별로 이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항공사별로 이제 AR 그러니까 그 딜레이된 정도를 이제 저장하는 변수가 있는데 ARR 언더바 그 딜레이라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이제 어떠한 함수를 취하고 싶냐면은 평균 함수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그 요 포맷으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룹 바이하고 바이 그다음에 그룹핑을 해줄 이러한 변수를 해주고 그러니까 요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에어라인을 기준으로 서브 그룹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에어라인의 숫자는 이제 총 몇 개 있지? 또 까먹었네. 여기에 14개 였으니까 14개의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직계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딕셔너리 형태로 뭔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딕셔너리의 키에 해당되는 애는 이렇게 내가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고 싶은 그 컬럼 이름을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함수를 오브젝트 통째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시이고, 두 번째 예시는 얘하고 그냥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 함수 오브젝트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민이라는 문자열을 전달을 해도 결과가 이제 똑같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뭐 이제 요러한 문법 형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룹 바이 그쵸?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agg라는 이제 메소드를 연속으로 사용을 하고 컬럼 네임을 써주고 그 다음에 펑션 요러한 형태로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그룹 바이를 해준 다음에 몇 가지는 일단 똑같아요. 한번 실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항공사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줘요. 그룹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원래 AG하고 이렇게 바로 이제 썼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변수만 여기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 적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마치 이제 딕셔너리를 뽑듯이 이렇게 뽑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이제 장점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뭐를 이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얘 대신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 어떠한 이제 그 문자열로 약속이 된 명령이니까 요거는 함수 오브젝트 자체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방식이 좀 더 확장성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사용자가 정의한 어떠한 함수 같은 것도 요 방식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가 더 있는데 여기 와서 그냥 그 요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컬럼이 선택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민을 취해도 위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 세 가지 방법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2는 이제 크게 그룹 바의 연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A 이걸 뭘로 이제 정리하지? 그 키로 컬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AGG 메소드를 써서 그 다음에 함수 오브젝트를 이제 그대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 예시 3번처럼 함수를 이렇게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방법 1 같은 경우는 그룹 파일을 하고 AGG 메소드를 쓰는데 여기에 컬럼이랑 함수를 이제 딕셔너리 쌍으로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룹 파일을 하고 내가 이제 적용하고 싶은 변수를 먼저 이제 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함수를 선택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게 단계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예제의 목표는 항공사별로 얼마나 이제 딜레이가 되는지 그 항공사별로 딜레이된 애들이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제 NK 항공사가 이제 가장 많이 딜레이 되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요 변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변수하고 요 변수는 이제 인트형인데 이 두 개를 바탕으로 그룹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어떤 요일에 이제 더 많이 딜레이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랑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 두 개를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고 싶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고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는데 요 변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AA 항공사는 그 이제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금에 이렇게 딜레이가 이제 많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 WN이라는 항공사는
어, 월화수목이니까 여기도 이제 목에 요것도 이제 목금에 딜레이가 많이 되었고 일요일에도 딜레이가 많이 되었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딜레이 말고 여기 이제 변수 중에서 취소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소가 된 거는 이게 0이면은 취소가 안 된 거고 뭐 1이면은 이제 취소가 돼 있고 이제 뭐 요런 식이겠지? 리크 해보면은 0하고 1밖에 없죠. 그래갖고 취소가 된 총 건수를 이제 조사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썸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요일에 그 각 항공사별로 이제 취소 건수가 이제 많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썸으로 바꿔도 잘 돌아가겠죠. 지금은 이제 그룹 파일하고 AGG라는 메소드를 써갖고 딕셔너리를 이제 한 번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 말고 뭔가 이제 컬럼을 또 선택을 해주고 그룹 파일하고 컬럼을 선택을 해주고 그 컬럼에 적용한 이제 함수를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을 또 생각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동일,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하고 컬럼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선택하고 싶은 컬럼은 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컬럼이 선택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이제 적용을 해도 되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대신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음. 여기는 뭔가 이렇게 표 형태로 나오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좀 보기 싫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요거를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위랑 이제 동일하게 표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위에 하나만 보여줘도 되겠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썸을 안 하고 그 이제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10, 10,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평균을 취하게 되면 여기는 얘가 그 취소가 된 확률을 의미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예제는 요 두 변수로 그룹핑을 일단 하고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얼마나 취소됐는지 썸이랑 이제 민을 같이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회한 게 이제 얼마나 되었는지 썸이랑 이제 민을 요것도 이제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방법 1이랑 방법 2가 있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일단 요거로 그룹핑을 해주고 짠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개의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딕셔너리를 전달을 해주면 변수 이름 그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적용할 함수들을 오브젝트체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돼야 되는데.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제 쌍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변수에는 요 두 함수를 적용하고, 또 이 변수에는 요 변수에는 또 이 두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해주면은, 이 에어라인이랑 요일에 따라 가지고 여기 왼쪽으로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고, 이제 AA 항공사가 데이 1에 취소된 총 건수는 41건인데 취소율은 이제 한 3%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우회항 건수는 이제 총 6건이고 우회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0.4%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너무 기니까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방법 1이고, 여기에서 함수 이름 대신에 문자열을 집어넣어도 잘 된다고 했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함수를 적용한 컬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적용하는 이제 세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선택할 컬럼을 이렇게 먼저 해주고요.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일단 이 상태까지 하면은 이제 컬럼들이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이 선택된 컬럼에 각각 얘를 적용하고 또 이제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도 두 개의 함수를 전달해야 되니까 리스트를 이렇게 묶어서 전달을 해주면 어, 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대면 수업하면 학생들이 알려줬을 것 같은데 되게 안 보이네. 근데 이제 요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예시 3은 요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얘는 이제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 취소된 변수에는 sum, min, 그 다음에 사이즈, 그러니까 이 그룹에 대한 총 이제 데이터 수를 이제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민이랑 이제 베리언스. 이번에는 이 항공 시간을 또 어떠한 직계함수로 써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평균이랑 이제 분산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이거는 지금 방법 2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컬럼을 선택해 갖고 그 컬럼에 이제 동시에 적용할 함수를 이렇게 써줬었는데 지금 요 구조는 방법 1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방법 2 같은 경우는 이 컬럼에 적용할 함수들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야지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 방식만 가능한데 요 함수를 쓰거나 이제 요 함수를 쓰거나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니까 랭 함수를 그냥 쓰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써주고 얘들은 함수들의 목록이니까 이렇게 리스트로 이제 전달을 해주면은 총 이제 AA에 이제 1에 해당되는 애는 1277개의 관측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1개에 대응하는 관측치가 이제 캔슬이 이제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77을 이제 분모로 하고 얘를 이제 분자로 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이제 값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정리된 형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외에 또 항공 시간이라는 변수에는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고 싶냐면 평균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그룹핑이 되고 어떠한 이제 변수에 어떠한 연산이 적용된 결과들이 이제 쭉 정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얘 대신에 이제 사이즈라고 치게 되면은 그 길이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평균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랑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이름만 조금 이제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요거를 갖고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해제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어라인에 이제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여기에 내가 이제 베리언스라는 함수가 이제 없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해주는 함수를 내가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유저가 직접 디파인한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요 함수를 써서 뭐 이제 요거를 이제 스퀘어 하게 되면은 분산을 구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사용자가 정의한 이름 없는 함수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5393
0.806이라는 숫자가 얘랑 이제 똑같이 나왔고, 이 요거를 이제 수행한 거랑 이제 동일한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함수는 제가 이제 정의하기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좀 자유롭고 확장성이 이제 뛰어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범죄형 변수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특정 컬럼에 함수를 적용해서 집계 함수를 적용해서 이 통계량들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 이제 연속형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속형은 이제 얼핏 이제 생각하면은 그룹 바이가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를, 그러니까 그 어떠한 구간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 쪼개 가지고 카테고리와,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처럼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범주형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 바이를 적용하면 되겠죠. 일단 적당한 연속형 변수를 뽑을 건데 요 변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룹핑을 할 건데 이 거리가 대충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자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91, 그다음에 690, 1199, 요 기준으로 할 거고, 마이너스 MP 무한대, 그다음에 플러스 무한대, 요렇게 구간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구간, 또 요렇게 한 구간, 요렇게 한 구간, 요렇게 한 구간 해가지고 총 이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이제 이 구간에 따라 가지고 제가 그 이 변수를 쪼갤 건데, 얘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큰 시리즈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df라는 거에서 뭐 예를 들어 새로운 변수로 지정을 하고 디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 그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컬럼이 하나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뭐 굳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뭐 변형 할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어서 그룹 바이를 할 건데, 이번에는 항공사별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든 요 디스트 2라 그래야 되겠다. 그냥 얘를 변형했으니까 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하면은 그 디스트를 카테고리화 시킨 어떠한 변수하고 항공사별로 이제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이거별로 예를 들어서 뭐 하지? 아까 한 거 요거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범주형 변수에서 적용했던 그 방식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AA 항공사 같은 경우는 거리 구간이 이제 요럴 때는 캔슬된 게 총 18건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비율이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또 캔슬된 비율이 되게 높네요. 뭐 이러한 정보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약에 이 그
거리별로 다시 이제 세부 그룹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되게 이제 취소율이 높구나. 요런 이제 특이한 점들이 이제 파악하기 어려웠을 텐데 또 이제 어떤 항공사는 뭐 또 특이한 게 있나? 요것도 좀 특이하네요. 이건 이제 숫자가 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그 작은 구간에서 이제 취소율이 이제 되게 높다. 요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요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이 구간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일단 이 부분을 다시 떼어내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변수명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좀 보기 싫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런 이제 옵션을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첫 구간에 해당되는 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391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애를 391부터 690까지 이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애를 690부터 이게 좀 숫자가 이상하니까 이거를 그냥 한 400 정도로 하고 이거를 한 700 정도로 이거를 1200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00 그 다음에 700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00 이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분류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여기에 얘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위랑 똑같은데 아까 이제 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인데 좀 더 뭔가 그 우리한테 이제 친숙한 그러한 라벨로 이름이 이제 붙여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해도 보기가 쉽네. 그냥 옆에 쭉 붙여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고 뭔가 이제 집계를 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법이 그 전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수동으로 구했던 게 사실은 문법을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